신경과 의사가 최종 진단을 했으니 약관의 검사 방법 및 진단 확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중대뇌동맥 협착 I66 진단을 받고 뇌졸중 진단비 실제 진행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해서 대학병원을 찾았고 응급실을 방문해서 뇌혈관 조영술 CAG 검사를 통해서 최종 중대뇌동맥 협착 I66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조영술 검사 내용이고요. 스파스틱이라고 해서 협착이 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 최종 진단 I66.6 검사는 뇌혈관 조영술. M보험사의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이 보험계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I66 진단을 받은 근거로 해서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지급 내용을 보면 우선 협착률이 임상적 협착률이 50% 이하다. 그리고 환자가 진단을 받은 중대뇌동맥 협착 I66은 모야모야병원과 의심이 된다. 구분이 안 된다는 점, 신경학적 결손이 없다.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몸의 이상 증상이나 마비나 아니면 시야장애라든가 협착이 좀 심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없다라고 해서 보험금 청구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실제 이 협착률이 의미 있게 이런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려면 꽉 거의 막혔을 정도의 심한 10여인 경우에 가능한 점인데 이런 점을 들여서 보험사가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손해사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주치 진단이 약관상 검사 방법, 아까 뭐였죠? CAG 검사, 뇌혈관 조영술을 통했고 진단에 문제가 없었죠. 신경과 의사가 최종 진단을 했으니 약관의 검사 방법 및 진단 확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됐던 보험사가 이제 모야모야병과 그 다음에 협착에 대한 부분들이 50% 이하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을 가지고 주치의한테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고 주치의가 협착률 50% 이하인 경우에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확히 모야모야병과 어떠한 이유로 해서 구분이 된다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질병사인분류상 KCD 기준은 저희 약관상의 진단에 KCD의 기준을 통해서 진단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준을 보면 협착 및 폐색만 확인이 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뭐가 I66 포함해서 I65 진단이. 그런데 50%에 대한 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상학적으로 50% 이상은 적극적인 의학적인 치료, 그러니까 약물로 인한 치료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적 결손은 KCD상 어디에도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지만 코드를 준다 안 준다에 따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65, I66 협착과 관련한 유사 판례하고 저희가 보험손해사정에서 기존에 지급된 지급 사례에 따른 부분들이 적시된 손해사정서를 통해서 모두 보험금 1,0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선임 시기를 고려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험금 청구, 진단금 청구를 했는데 보통은 특별한 일 없으면 3일 이내, 일주일 이내 지급 결정까지 다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급이 되지 않고 띡 문자나 알림톡으로 해서 현장 조사자 통해서 방문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거는 일단 진단금과 관련해서 적정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험사가 간접적으로 표출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 자문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절대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시기에는 전문가 지급 선임 시기를 고려를 해봐서 뇌와 관련한 진단금에 대해서 다투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절대 피하자. 제가 모든 영상에서 성공 사례나 지급 사례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암 진단금이라든가 뇌혈관 진단금, 심혈관 진단금, 진단금 많죠. 오늘 한 내용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럴 때는 다 공통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의료자문 동의는 이제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 동의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조사자 혼자 주치 만나보는 거 제가 금지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에 따른 질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같이 동행하든 아니면 선임된 독립손해사정사하고 같이 동행하는 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자문 거절했으니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여지가 더 있는 동시감정하는 게 더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중대뇌동맥 협착 I66 직접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부터 해서 이와 관련한 분쟁, 그 다음에 전문가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냐에 따른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TV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길 보험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